그날 밤 한성미가 공주아에게 건넨 건 사과도 설득도 아니고 주아의 인생을 수정하기 위한 처방전 한 장이었는데요. 주아는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건 딸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딸을 내 뜻대로 고치겠다는 선언이라는 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종이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를 이제서야 주아 눈앞에 펼쳐놓는 것처럼요. 공주아는 태안그룹 회의실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기를 마셨는데요. 사람들은 분명 주아를 보고 있었는데 주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교체라는 말이 아주 공손하게 포장돼서 날아왔거든요. 박준혁은 그 공손함을 가장한 칼날을 휘두르듯 말했어요. 공주와 디자이너가 개인 이슈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브랜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 이슈가 뭔지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잔인했는데요. 양현빈과의 관계, 그리고 원수 집안이라는 구도가 순식간에 회사의 소문 속도를 타면서 스캔들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이 현실에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주아는 그날 체감했어요. 그래도 황보혜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회의 내내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요. 딱 한 번, 주아의 자료 한 장을 넘길 때 손끝이 멈추더라고요. 누군가가 만든 표절 의혹 비교 자료였는데 너무 완벽했어요. 완벽하다는 건 가끔 조작의 냄새가 나거든요. 혜수는 말 대신 눈으로 질문했어요. 공주아, 너 지금 무너질 거야? 아니면 버틸 거야? 주아는 그 시선을 받아내면서 속으로 대답했어요. 버틸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그때 양현빈은 회사를 향해 정면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더 커질 거란 걸 알아서요. 현빈은 회사 앞에 차를 세워놓고 주아에게 전화만 했는데요. 주아야, 나 지금 내 앞에 서면 박준혁이 더 신나서 흔들 거야. 근데 가만히 있는 건 더 싫다. 주아는 숨을 길게 삼켰어요. 그럼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요. 나 대신 싸우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버티자고요. 그 말이 현빈을 붙잡았어요. 나 대신이라는 말이 현빈 마음을 찔렀거든요. 현빈은 평생 누군가 대신 맞아주며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 양동익의 야망을 대신 떠안고 집안의 기대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어린 때 주아를 좋아했던 마음도 대신 숨겨두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주아가 대신 싸우지 말라고 하네요. 그 말은 결국 같이 살아달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 쪽은 더 지옥이었는데요. 한성민은 이미 병원 네트워크, 지인 네트워크, 그리고 가정의 권력을 총동원해 주아를 고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주아에게 디자인은 마음의 상처도 치료한다는 주아의 철학을 비웃지 않았어요. 그 대신 더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공주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이 멀쩡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제 마음 멀쩡해요.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잉각성 상태야.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뜻이야. 성민은 정신과 전문의답게 말로 사람을 진단해버렸습니다. 주아는 그 진단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마음먹으면 딸을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이요. 주아가 거실에서 버티는 동안 공정아는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데요. 공정아는 늘 낭만주의 한의사라고 불릴 만큼 사람을 믿어왔지만 한성미가 저렇게 딸을 몰아붙이는 순간만큼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공정한도 알았거든요. 한성미가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나의 과거를 숨기기 위한 선택이 섞여 있다는 걸요. 공정한은 결국 주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아야, 아빠가 널 늦게 이해한 건 맞다. 근데 지금은 내가 엄마랑 정면으로만 부딪히면 다칠 것 같아. 주아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접어야 돼요? 공정아는 그 질문 앞에서 아빠로서의 무력감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공정아는 결심해요. 이 싸움이 단지 연애 싸움이 아니라는 걸. 주아의 꿈, 주아의 자아, 주아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요. 한편 동네는 동네대로 흔들렸습니다. 오진아는 소문을 물고 다니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웃지 못했는데요.
오진아는 말로는 아이고 두 집안 또 시작이네 하고 웃어도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번엔 돈과 권력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정기범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기범은 신입 순경이라도 정의감이 투철했는데요. 그는 이상하게도 태안그룹 관련 자료가 동네 사건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벌이는 조작이 동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증거가 너무 예쁘다는 공통점 말이에요. 나선혜가 주아를 불러 앉혀놓고 손등 위에 주름진 손을 얹었는데요. 주아야, 너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줄 아니? 몰라요. 엄마는 그냥 제가 싫은가 봐요. 나선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야. 무서워서야. 내가 진실을 알까봐. 주아의 숨이 딱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주아의 심장을 세게 눌렀거든요. 양선출은 아침부터 혈압이 올랐는데요. 그냥 혈압이 아니라 공신해라는 말만 들어도 올라가는 그 혈압이었습니다. 양선출은 30년 동안 분노로 살아왔어요. 아내가 사라진 날을 기억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양선출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우리 편과 공신해로요. 그런 양선출 앞에 양현빈이 서게 됩니다. 현빈은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했어요. 내가 공신의 딸을 사랑한다고요. 그 말이 어떤 폭발을 부를지 알면서도요. 할아버지, 저 공주와 씨랑 말하지 마라. 양선출은 현빈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너 아버지 양동익이랑 똑같이 살지 마라. 그놈은 맨날 자기 욕망을 사랑이라 포장했어. 현빈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요. 현빈은 양동익과 다르게 살려고 평생 애써왔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양동익을 경멸하는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양동익은 가족보다 판을 사랑했거든요. 정치판, 사업판, 승부판요. 현빈은 결국 정면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양동익처럼 살기 싫어요. 그래서 제 사랑은 숨기지 않을 거예요. 양선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조차 양선출 스스로도 모르는 표정이었는데요. 양선출은 오래된 오해 속에서 감정을 분노 하나로만 저장해놓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양동익은 이미 더 큰 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지역 정계 진출을 위해 깨끗한 이미지가 필요했고 그 이미지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치우려 했습니다. 그 방해물 중 하나가 공정한과 공명정대한 의원이었고요. 또 하나는 현빈이었어요. 현빈은 양동익이 만들고 싶은 후계자 이미지에 맞지 않았거든요. 너무 사람을 사랑했고 너무 사랑을 우선했으니까요. 양동익은 현빈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말합니다. 현빈아, 내가 공주아만 포기하면 태안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내 자리 보장해주겠다. 현빈은 대답을 아주 천천히 했는데요. 아버지, 제가 포기해야 하는 건 공주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이에요. 양동익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승부사의 웃음이었죠. 그럼 너도 판 위에 올라온 거다. 양동익은 그 순간부터 현빈을 보호해야 할 아들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변수로 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박준혁이 주아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뺏어가려 했는데요. 주아는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자기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아는 황보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저 정말 표절 아니에요. 혜수는 차갑게 대답했는데요. 공주아, 나는 내가 표절인지 아닌지보다 내가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있어. 주아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내 선택을 보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주아는 깨달았는데요. 황보혜수는 주아를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아를 시험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요. 조력자이면서 감시자라는 그 설정이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공대하는 양동숙에게 연락을 합니다. 비밀 연애는 달콤한데요. 달콤하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동숙은 늘 아들 민지우를 붙잡고 한의사가 되라고 몰아붙였고 지우는 그 압박 속에서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우는 요즘 공대한에게 자주 붙어 있었거든요.
공대하는 지우에게 넌 내 꿈을 말할 자격이 있어라고 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동숙은 공대한에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공대한 씨, 우리 이거 들키면 끝이에요. 공대한은 웃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알아요. 근데 끝이라서 못하는 사랑이면 세상 사랑은 다 못하죠. 그 말이 동숙을 울컥하게 만들었는데요. 동숙은 평생 못한다를 많이 들으며 살아왔고, 그래서 해야 한다만 믿고 살았거든요. 해야 아들을 지킬 수 있고, 해야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공대한은 못하는 사랑이면 다 못한다고 말하네요. 동숙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나선혜는 결국 한성미를 마주 앉힙니다. 둘은 가족이지만 진실 앞에서는 서로의 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나선혜가 묻습니다. 성미야, 너 아직도 그날 일을 숨기고 살래? 한성미는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날 얘기 꺼내면 우리 집안 다 무너져요. 무너져야 새로 서지. 나선혜는 단호했는데요. 그리고 공주와는 내 소유가 아니다. 성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죄책감과 공포가 섞인 흔들림이었어요. 성미는 주아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통째로 변질돼 버린 사람입니다. 성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 처방된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나선혜가 주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성미, 젊은 양동익,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절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나선혜가 말합니다. 주아야, 너 엄마랑 양동익만 얽힌 게 아니야. 그날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 주아는 사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거든요. 주아는 사진 속 낯선 남자를 찾고 싶었는데요. 근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부숴버리기도 하니까요. 특히 가족의 진실은요. 주아는 공정한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공정한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그 변화가 너무 컸어요. 공정한이 이렇게까지 동요하는 모습은 주아도 처음 봤습니다. 아빠, 이 사람 누구예요? 공정한은 말을 쉽게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이미 답 같았습니다. 주아야, 이건 내가 알면 다칠 수도 있어. 주아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제가 다치든 말든 제 인생이잖아요. 왜 다들 제 인생을 제가 모르게 해요? 주아의 목소리는 커졌고 공정한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랐다는 걸요. 보호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진실을 감당할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공정한은 결국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요.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었고 그 일에 내 엄마도 양동익도 얽혀 있었어. 주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 그 낯선 남자는요? 공정한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 사람은 내 외할아버지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 한마디가 주아를 얼려버렸습니다. 외할아버지라는 단어는 주아에게 거의 공백이었거든요. 한성미의 가족 이야기는 늘 조용히 봉인돼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박준혁은 더 큰 공격을 준비합니다. 박준혁은 단순히 현빈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박준혁은 현빈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가끔 도덕을 쉽게 삼켜버리죠. 박준혁은 주아의 디자인 자료를 추가로 조작해서 외부 유출 사건처럼 꾸밉니다. 그러면 주아는 표절이 아니라 기밀 유출까지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회사는 스캔들보다 기밀 유출에 훨씬 잔인해지니까요. 황보혜수는 그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혜수는 주아를 따로 불러 말합니다. 공주아, 내가 진짜로 살고 싶으면 내가 가진 걸 내게 보여줘. 제가 가진 거요? 내가 만든 것,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는 것. 주아는 그 말이 찔렸어요. 주아는 숨기고 있었거든요. 엄마와 집안의 과거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현빈에게 말하지 못한 죄책감요. 주아는 결국 현빈에게 고백합니다.
현빈 씨, 나 사실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30년 전 일이 사진이 좀 이상해요. 현빈은 조용히 듣다가 묻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을 흔들까? 주아는 눈물이 났어요. 흔들까봐 무서워요. 현빈은 대답했는데요. 주아야, 흔들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거겠지. 그 말이 주아에게 위로였어요. 근데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누군가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동네에서는 오진아가 결정적인 소문을 들고 옵니다. 오진아는 우연히 약국 쪽 사람한테서 30년 전 가출 사건 관련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 속에 그날 밤 누군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출이 아니라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진아는 그 소문을 공정한에게 흘립니다. 원장님, 이거 그냥 가출 아니었을 수도 있대요. 그때 응급실 누가 왔다던데요? 공정한의 얼굴이 굳습니다. 공정한은 가출로만 믿고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일부러 가출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가족이 유지되니까요. 한편 정기범은 박준영 라인의 조작 흔적을 잡습니다. 정기범은 공권력으로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사람 냄새 나는 방식으로 파고들었는데요. 그는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만졌는지 같은 작은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작은 단서들이 결국 큰 실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양은비는 공우재에게 직진을 멈추지 않는데요. 우재는 재수생이라 마음이 늘 불안했지만 은빈의 밝음이 우재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줬습니다. 은빈은 말합니다. 공우재, 너는 너 자신 때문에 사랑받아야 해. 집안 기대 말고. 우재는 그 말에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재는 평생 기대로만 사랑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은빈은 너 자신이라네요. 우재의 마음이 그 말에 살짝 열립니다. 그 작은 열림이 두 집안 화해의 가장 뜻밖의 시작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죠. 차세리가 태안그룹 내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글로만 전해지듯 펼쳐집니다. 차세리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네, 박준혁 팀장 쪽 자료 그걸로 확실히 가세요. 현빈 씨는 제가 흔들어 둘게요. 차세리는 겉으로는 가족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양동익의 판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순간 현빈과 주아는 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아는 밤새 잠을 못 잤는데요. 머릿속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아는 디자이너로서 사람의 겉모습을 만들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더 만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자기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아가 태안그룹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기밀 유출 의혹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주아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아는 혜수에게 찾아갑니다. 부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혜수는 여전히 냉정했는데요. 공주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근데 선택은 내가 해.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 끝까지 제 디자인 지킬래요. 혜수는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세함이 주아에게는 살아남아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현빈은 태안그룹 내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힘을 쓰면 주아가 더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빈은 갈등합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지켜주려다 더 다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요. 현빈은 결국 주아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주아야, 내가 움직이면 박준혁은 더 더럽게 나올 거야. 주아는 대답했는데요. 그래도 나 혼자 맞는 건 싫어요. 같이 맞아야 덜 무섭잖아요. 그 말이 현빈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현빈은 아버지 양동익의 그림자와 싸우는 방식으로만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주아와 같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양동익이 한 방을 놓습니다. 양동익은 태안그룹 외부 인맥을 통해 주아의 의사 면허 관련 문제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주아는 사실 엄마 강요로 면허를 땄고 실제로는 디자이너로 살고 있죠. 양동익은 그 이중성을 거짓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의사 면허 가진 사람이 의료윤리 문제를 일으킨다 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주아는 회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한성민은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 강하게 주아를 묶으려 합니다. 성민은 주아에게 말합니다. 공주아, 지금이라도 그 남자랑 정리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주아는 웃음이 났어요. 웃기다는 게 아니라 허무해서요. 엄마는 늘 막아준다고 말하죠. 근데 엄마가 막는 건 세상이 아니라 저예요. 그 말이 성미를 찌릅니다. 성미는 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딸의 자유를 허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굳어져 버렸어요. 성미는 그걸 인정하면 자기 삶이 무너질까봐 더 세게 통제합니다. 통제는 공포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동네에서는 공대안과 양동숙의 관계가 진짜로 들킬 위기에 처합니다. 결정적인 건 민지우였는데요. 지우는 엄마 동숙과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다가 공대안에게 갔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랑 싸우는 걸 봤다는 말을 합니다. 삼촌,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 그건 안 돼. 이러면서 공대안은 순간 멈칫합니다. 지우가 말한 어떤 아저씨가 누군지 느낌이 왔거든요. 동숙이 그렇게까지 격해질 상대라면 집안 어른들 혹은 양동익 라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공대안은 동숙에게 묻습니다. 동숙 씨, 너 요즘 양동익이랑 연락해? 동숙은 얼굴이 굳었어요. 연락 안 하고 싶어도 얽혀버린 게 있어요. 그 말이 공대안을 흔듭니다. 비밀 연애는 달콤하지만 얽힘은 사랑을 죄책감으로 바꿔버리거든요. 나선혜는 주아를 데리고 약국 예터를 찾아갑니다. 나선혜는 3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갔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나선혜는 말합니다. 그때 난 남편이 그냥 떠났다고 믿고 살았어. 그래야 약국을 열고 애들 키울 수 있었거든. 주아는 조용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면 그때 너무 많은 사람이 입을 맞췄더라. 나선혜의 눈빛은 단호했는데요. 나선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아 세대가 같은 오해로 고통받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양선출이 갑자기 쓰러질 뻔합니다. 공신의 얘기를 듣다가 혈압이 튄 거였는데요. 그 순간 현빈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근처에 있던 공정환이 응급처치를 돕게 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양선출이 평생 미워한 공신의 남자 공정환이 자기 숨을 붙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양선출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모순을요. 양선출의 흐릿한 중얼거림으로 끝납니다. 그날은 가출이 아니었다. 양선출의 말 한마디가 모두를 흔듭니다. 가출이 아니었다. 그 말은 30년 악연의 뿌리가 오해가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공정환은 양선출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공정환은 양동익과 숙적이었고 양선출은 그 숙적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요. 그런데도 공정환은 양선출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공정환의 인간성이고 동시에 공정환의 약점이기도 했어요. 공정환은 사람을 돈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는 한의사니까요. 양선출은 깨어나자마자 현빈에게 말합니다. 현빈아, 너 공신애랑 엮이지 마라. 현빈은 답합니다. 할아버지, 이미 엮였어요. 근데 그 엮임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양선출은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요. 양선출은 평생 분노로만 살았기 때문에 눈물이 올라오는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눈물은 분노보다 진실에 가까우니까요. 한성민은 더 초조해집니다. 양선출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자신이 숨겨온 과거도 같이 터질 수 있거든요. 성민은 결국 전문가의 얼굴을 꺼냅니다. 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요. 성민은 주아에게 상담이라는 이름의 압박을 건넵니다. 공주아, 너 지금 스트레스 과부하야. 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해. 주아는 말합니다. 엄마, 나 흔들리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가 흔들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성미가 정말로 흔들립니다. 딸이 너무 정확하게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성미는 딸을 지키려다 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안그룹에서 사건이 폭발합니다.
박준혁이 주아를 공식징계위원회에 올리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그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황보 해수의 확신을 굳혀버렸습니다. 해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완벽함이야. 해수는 드디어 움직입니다. 해수는 주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안그룹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믿을만합니다. 해수는 박준혁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박준혁의 뒤를 봅니다. 누가 박준혁에게 이런 자료를 줬는지요. 그 뒤에는 예상대로 차세리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세리는 박준혁을 이용해서 현빈을 흔들고 현빈이 흔들리면 양동익의 판이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세리는 현빈을 위한다는 말로 현빈을 흔들어 놓고 동시에 양동익에게는 제가 가정도 회사도 안정시키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팔아올리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차세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합니다. 차세리는 새어머니지만 새어머니가 완전한 악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빈은 사람을 쉽게 단죄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양동익과 다르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아프게 흔들리기도 하죠. 현빈은 차세리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차세리는 웃습니다. 현빈아, 세상은 사랑으로만 안 굴러가. 현빈은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양동익이 늘 하던 말과 비슷했거든요. 동네에서는 오진아가 결정적 정보를 들고 들어옵니다. 오진아는 소문을 타고 소문을 만들고 소문을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기억에 가까운 걸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그때 30년 전 약국 근처에 검은 차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차에서 누가 내렸는데 그 사람이 양동익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대요. 공정하는 숨이 막힙니다. 나선혜가 줬던 사진 속 얼굴 가려진 남자가 떠올랐거든요. 공정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정하면 삶이 무너질까 봐요. 정기범은 태안그룹 관련 조작 증거를 정리해 해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찾습니다. 정기범은 공권력의 큰 칼이 아니라 작은 송곳 같은 방식으로 진실을 뚫는 사람인데요. 기범은 말합니다. 부사장님, 이거 내부에서 누가 조작했어요. 파일 접근 기록이 이상해요. 해수는 그 자료를 보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해수는 그 순간 결정합니다. 박준혁을 실수한 부하로 치부하지 않고 판을 흔드는 반역자로 처리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양동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먼저 공주아가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주아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울컥합니다. 근데 그 울컥함은 약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주아는 말합니다. 저는 디자인으로 사람을 속인 적 없어요. 그리고 제 사랑으로 회사를 망친 적도 없어요. 제가 망가진 건 누군가가 제가 가진 걸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주아가 그냥 연애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기 일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주아는 결국 한성미에게 정면으로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성미는 입술이 하얘집니다. 주아야, 그 얘기만은 주아는 끊어 말합니다. 그 얘기만은 왜요? 엄마 인생이 무너질까 봐요? 아니면 내 인생이 다시는 내 것이 아닐까 봐요? 그 말에 성미의 눈이 졌습니다. 성미는 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성미는 딸이 자라는 걸 축하하지 못했고 딸이 자기 통제 밖으로 나가는 걸 공포로 느꼈습니다. 성미는 그 공포를 사랑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이제 그 포장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공대안과 양동숙입니다. 동숙은 결국 공대안에게 말합니다. 공대안 씨, 나 양동익한테 약점 잡혔어요. 공대안은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약점? 동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0년 전 사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관련돼 있어요. 동숙의 말은 또 다른 여지를 남깁니다. 30년 전 사건의 연결고리가 예상보다 더 넓다는 표시였거든요.
사건은 공시네와 양시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전체, 그 시대의 어른들, 그리고 각자의 욕망이 얽혀있는 일이었어요. 나선혜가 결국 마지막 봉인을 조금 열어버립니다. 주아에게 말합니다. 주아야, 내 엄마가 숨긴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야. 주아는 묻습니다. 누구에 대한 죄책감인데요? 나선혜는 대답합니다. 사라진 사람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양선출이 침대에서 중얼거립니다. 내 아내는 도망간 게 아니야. 누가 데려갔어? 주아와 현빈의 사랑은 이제 단지 로맨스가 아니라 오해로 굳어버린 30년의 과거를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누가 먼저 쥐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무너지겠죠.